안녕하세요. 금융나치만의 대출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은 햇살로 추가대출, 즉 재대출이죠. 재대출. 추가대출이 아니라 추가라면 있는 그걸 놔두고 다시 받는 거. 햇살론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좀 많죠. 보면 가장 많이 우리가 이용하는 게 생계자금, 그 다음 이용하는 게 대환자금, 그 다음 이용하는 게 긴급 생계자금. 자, 그럼 추가대출은 뭐냐? 추가대출은 현재 생계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이상 연체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때 바로 긴급 생계자금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고, 긴급 생계자금까지 다 이용해버렸어. 예를 들어서. 아니면 긴급 생계자금은 보통 가능한 금액이 300에서 500만 원이죠. 아니면 남아있는 잔액이 엄청 적고 필요한 금액이 좀 많다. 그러면 기존 생계를 먼저 전액 다 상환을 해버리고 나서 재대출을 신청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이용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바로 이 추가대출, 즉 재대출을 이용해 가지고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신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이 사례 이렇게 된 대부업까지 이용하게 된 이유를 좀 고객님들도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현재 일반 법인 기업체에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 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고요. 입사일을 보니까 2018년 2월달, 연봉은 2,300만 원. 자,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을 볼게요. 학자금 대출. 학자금으로 2,456만 원. 많네요. 저 이거 보면 참 좀 가슴이 아파. 대학교 힘들게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대출부터 갚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빚쟁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휴, 자, 우리나라 나 대학 문화 싫어, 진짜. 아이, 대학을 정말이지 전문직, 전문학교? 뭐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정말 꼭 가야 될 사람들. 진짜 아주 차이나게 해서 정말 머리 좋은 사람 아니면 못 가게끔 만들어버리면 좋겠어. 저도 대학 나왔지만, 과연 자기 전공 살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학교 다닐 때, 아니, 졸업하고 언젠가 뉴스에서 뭘 봤나? 5%가 안 된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기 전공 살린 사람이. 그냥 대학교, 그런 맥이 살린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를 전부 다 국립화 시켜버려요.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납부금도 굉장히 싸게 해가지고, 지금 국립처럼 싸게 해가지고, 대학 다닌 사람만큼은 진짜 납부금에 대해서 부담 좀 없게.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누구 다 진짜 대학을 가. 괜한 소리 했습니다. 자, 햇살론으로 현재 390만 원. 그리고 긴급 햇살론으로 280만 원. 그리고 대부업체 715만 원. 이렇게 이용 중이신 거예요. 고객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나 이렇게 자격사항이 이렇게, 제가 물어봤겠죠. 자격사항이 이렇게 되는데 대부업체 현재 715만 원 정도인데 이걸 좀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문의 주시다. 대출 내역을 보니까 학자금 있고 햇살론 저금리로 잘 이용하셨고, 이금융권을 좀 먼저 이용하고 햇살론 이용하고, 그리고 자금이 부족했다면 대부업을 이용하면 좋을 건데 대부업부터 이용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내용이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쭤보는데,
현재 고객님께서는 연봉 대비 연봉 2,300만 원인데 부채가 많습니다. 학자금도 대출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에서 얼마예요? 1, 땡, 15, 23, 24, 2, 6, 7, 9, 6, 3,641만 원. DTI 초과로 이분은 다른 대안 상품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용해봤자 이거 잘해야 이금융권, 중금리, 신용 등급이 나왔나? 중금리 쪽.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었죠. 그럼 지금 햇살론 생계자금이 많이 남아있질 않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상환을 하고 나면 추가로 다시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어요. 햇살론 재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한테 그런데 하시는 얘기가. 거기 사기업체 아니죠? 대놓고 그러더라고. 제가 만약에 사기꾼이라면 고객님 저한테 사기업체라고 물어봤으면 제가 사기꾼입니다 그럴까요? 식당 가서 여기 음식 맛있죠? 식당 주인이 맛없어요 그럴까요? 왜 이런 걸 물어보세요? 라고 했더니만 실은 이 대부업체에서 고객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이전에 저축은행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뭐 저축은행도 금리가 높은 건 아니죠. 고금리죠. 자, 그런데 자기가 상담했던 상담사가 하는 말이 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은행에서 전산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저축은행하고 이런 걸 다 상환을 해버리자. 그러면 학자금은 정부 상품이니까 이거 빼고 은행에서 대출이 돼요. 그래요? 어차피 뭐 저축은행이야 이자도 높고 햇살론은 뭐 그런다 치고 그럼 그걸 믿고 진행을 해볼까요? 아니 할게요 라고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축은행만 다 상환을 했죠. 생각보다 적게 나온 게 아니라 적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이제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축을 다 상환을 했어요. 이것만 해서 안 될까요? 안 된대. 햇살론도 이금융권 안 된대. 보증인을 한 명 세우래요. 보증인 세워서 더 받자. 그래가지고 이것도 상환하자. 세상에 보증 설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차라리 이대로 이용하고 말지. 그래가지고 보증인 뭐 알아보는 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해서 연락을 이제 그대로 못 한 거예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문의를 온 거죠. 보증인 안색을 정말 잘하셨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이 잘 나와서 대부업을 다 상환할 정도가 된다면 나쁘진 않죠. 네, 다시 다 상환해버릴 거니까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근데 고객님은 절대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기가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 연봉 2,300이고 학자금 2,456. 연봉보다 학자금 대출이 더 많아요. 이게 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상품이긴 하지만 금융사에서 보면 그냥 신용 대출이에요. 이것도 낮은 이자의 신용 대출 그냥. 근데 그게 연봉보다 더 많아. 세상에 어느 그 은행에서 이걸 해주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은
대부업 대출 받아도 은행에 다 뜹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분처럼 은행 전산에 안 보인다고 거짓말 치고 대부업에서 대출받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죠. 그럼 저희 대부업체에서 대출 좀 받아주세요. 연 24%예요. 누가 받겠습니까? 절대 안 받죠. 대부 영업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거 받아가지고 이거 상환하세요. 은행 전산에 안 보여요. 은행 거 받아가지고 우리 거 상환해버리면 되잖아요. 일리가 있거든. 은행에 안 보인다는 얘기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받아가지고 은행 나와서 대부업체 상환하면 나는 다 저금리로 대안이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 하고 이거 받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 신청해. 잘 나올까요? 삐! 절대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은행 전산에 안 보인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건 맞는 말인데 대부 등급이라는 게 또 따로 존재합니다. 저희가 뭐 SP 등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등급이 떨어져요. 내가 신용도 예를 들어서 신용이 5등급이다. 근데 이건 조회를 해보지 않는 한은 모릅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근데 SP 등급도 5등급 나오고요. 삐. 안 돼요.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고객분이 이거에 걸려든 거죠. 은행 전산에 안 보이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없어요. 다행히 진짜 보증인이 없었던 게 세상 다행인 거예요. 이거 진짜 보증인 세워가지고 대출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어떡할 거야 진짜. 잘 갚기라도 하면 다행이지. 이거 못 갚으면 이제 보증인하고 둘이 이제 손잡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든가 뭘 하든가 해야 돼요. 미친 일이야 진짜 이거. 고객님한테 이 얘기를 했고, 고객님한테 제가 뭐 고금리 받아가지고 저금리로 대안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이거 상환해서 다시 햇살론을 이용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실상 일단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그 입장에서. 그죠? 아, 저 이거 상환할 돈이 없어요, 근데. 돈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안 옵니다. 대부분 돈이 없어가지고 연락 주신 분이지. 그래서 제가 대신 대납을 해드려요, 이것도. 이렇게 기존에 햇살론 생계자금 이용하신 분들이 이걸 상환하실 여력이 없으면 저희가 대신 갚아드립니다. 갚아드리고 나중에 햇살론 재대출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대신 상환해드리고 하고 햇살론 조회를 했더니만 이번이 1,100만원. 금리가 9.24% 적용이 됐어요. 이거 먼저 이거 확인해야죠. 햇살론 얼마나 나오는지. 왜냐면 고객님도 이걸 상환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여유 자금으로 뭘 이걸 갚아야 되는데 솔직히 뭐 얼마 나오지도 않으면 의미 없는 돈 돼버리니까 1,100만원이면 400만원 잡고 600만원 700 오 딱 맞아. 이용을 할 수밖에 없죠. 해가지고 상환하고 전산 삭제되자마자 다시 햇살론 신청해서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 딱 상환해버리죠. 연 24%짜리 9.24% 3927 한 3분의 1은 안 되네요. 한 5분의 3 금리 이자를 5분의 3 정도 금리를 낮춘 거죠. 5분의 3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렇다. 햇살론 아니 현재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이 있다면 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상품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몇 가지 상품이 있다고 해서 다 적용이 됩니까? 본인 조건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적용해야 될지 잘 따져봐야 돼요. 이분의 경우에는 별다른 거 할 게 없어. 딱 그냥 답이 나와버린 분들이죠. 이런 거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솔직히. 이것도 안 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이분은 이렇게 햇살론 재대출을 이용해가지고 대부업체를 딱 상환해버리신 거란 내용이에요.
자, 오늘 중요한 내용 뭡니까? 햇살론 쓰면 이거 상환해가지고 다시 받으세요. 여유자금 넣어 쓰시면 돼요.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대출은 저금리로 대안하기 위해서 절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약에 고금리 대출을 먼저 이용하고 난 후에 저금리로 뭔가 대안을 하는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 그냥 다 사기라고 생각해. 거짓말. 사기 없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서 저금리로 대안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상담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주된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